나는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가격부터 보지 않는다. 얼마에 올랐는지, 얼마에 떨어졌는지,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느냐다. 그리고 누가 들고 있느냐다. 최근 비트코인은 눈에 띄지 않게 거래소를 떠나고 있다. 거래소에 보관되던 비트코인 잔고가 약 34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까지 이미 크게 줄어들었다. 이건 시간을 두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해 왔다는 뜻이다. 즉,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큰 뉴스도 아니고 차트가 흔들릴 만큼의 사건도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조용한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항상 구조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있다는 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즉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직접적인 공급이다. 그런데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 전체 수량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게 확인된다. 예를 들면 약 2025년 초부터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은 점점 감소해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거래소에 약 275만 개 정도만 남아있다는 자료가 나온다. 이건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 말은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떠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탈한 물량이 반대로 누군가가 팔려고 모아둔 게 아니라 거래소 외부로 빠져나간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움직임은 단기 매매 목적이라기보다 장기 보관으로 향하는 행동이고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줄인다. 우리가 보는 출금된 비트코인은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지갑, 기관용 콜드 월렛, ETF나 기관 커스터디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 누가 샀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건 시장에 남아있는 즉시 매도 가능한 비트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약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래소에 남아있는 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시장에 당장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 차이가 나중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 한 사람의 체감이 아니라 시장의 공급 측 구조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 쇼크를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 공급 쇼크는 항상 조용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데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본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은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이 구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가격이 아니라 팔 의지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정해진 자산이다. 필요하다라고 더 찍어낼 수 없고 특정 수요에 맞춰 늘릴 수도 없다. 그런 자산이 조용히 시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가격보다도 먼저 구조를 바꾸는 사건이다. 실제로 유통 가능한 공급량이 그렇게 줄어들면 시장의 유동성이 얇아진다는 표현을 쓴다. 유동성이 얇아진 시장은 큰 주문이 들어와도 가격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가격 쇼크 이전에 이런 공급 구조부터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본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거래소 준비금은 지금 사상 최저치에 가깝다는 신호를 보인다. 이것이 공급 쇼크가 단번에 오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바뀌는 과정임을 말해준다. 아직 폭발은 없지만 공급 측 조건은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구조가 바뀌는 걸 눈치채는 건 매우 중요한 관찰 포인트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이렇게 출금이 많은데 왜 가격은 예전처럼 몇 배씩 움직이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아직 이 시장을 가격의 속도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비트코인은 수요가 먼저 폭발해서 오르는 자산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공급이 먼저 조용히 줄어들고 그 과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장은 바로 그 중간 지점이다. 물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지만 아직 불이 붙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TF 자금도 아직 본격적인 유입 단계라고 보긴 이르다. 비트코인으로의 자금 이동 역시 이제 막 관찰되기 시작한 신호다.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자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를 이유도 떨어질 이유도 차트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구조다. 가격은 흔들려도 공급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감정이 바뀌어도 발행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보다 구조를 먼저 봐야 하는 자산이다. 가격은 조용하지만 구조는 멈춰 있지 않다. 이 구간에서 시장은 항상 헷갈린다. 가격은 재미없고 뉴스는 조용하고 확신할 만한 신호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린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걸러낸다. 급락으로가 아니라 지루함으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군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기업도 비트코인의 발행량과 규칙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 구조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두고 드러난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속도 레이스가 아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버티기 위해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장은 그 가치를 시간 속에서 증명한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시기는 가장 설명하기 어렵고 가장 설득하기 힘든 구간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 자체가 비트코인의 강점이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전까지 외면당하는 것, 이 과정은 비트코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굳건하게 만든다. 언제 오를지, 얼마까지 갈지 이 질문이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걸 나 역시 내 스스로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장기 투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잘못된 타이밍의 선택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을 의도적으로 내려놓는다. 대신 이 질문만 남긴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차트를 쫓는 사람인지, 구조를 이해하려는 사람인지, 나는 퇴근 후나 주말에 투잡을 하고 가끔은 추가 알바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을 산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남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다. 지금 이 선택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의 가치는 점점 불안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줄어드는 구조에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가격보다 규칙이 바뀌지 않는 자산을 고른다. 비트코인이 조용히 거래소를 떠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아니라 공급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히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 선택이 당장은 느릴지 몰라도 틀리지는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